한동훈이 입 열어라 이게 54% 나왔고 비방하지 말라 이게 28%이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도 당직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직자들에게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지금 당직자들은 친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이 친윤 성향이고 나머지는 한동훈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서 나머지 당직자들은 친한 쪽에 가 있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이 당직자들도 은행에 좀 신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조치까지 취하겠다. 이 당직을 맡은 일부 친한계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당의 사당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이제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당직자는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심지어 오늘 국제신문의 국회 출입 사진기자 카메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에게 온 이 문자 메시지를 읽어보는 그런 또 장면이 잡혔는데 거기 보면은 어제 잡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요새 막말에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음모론만 잔뜩 뿌리는 김종혁, 신지호 당직 사퇴 정도는 있어야 했다. 이런 모습이 또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고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친한계, 그러니까 당직자들, 주요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친한계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냉각기를 갖자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김종혁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냉각기를 가져서 될 문제냐. 처음에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에서 엄청난 비방을 한 것처럼 판을 차 놓았다가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나중에는 가족이냐 아니냐만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또 시비를 걸고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냉각기냐. 여기서 이제 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 법률자문위원회 또 아주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최초 의혹 제기자죠. 그 유튜버 이모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기로 했고 그때 그 유튜버가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게재를 했다고 처음에 방송을 했죠. 뭐 자살하라, 개목줄 이런 극단적 표현의 글을 제3의 당원, 그러니까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것인데 그게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 마치 당 대표가 그런 거를 직접 썼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전제로 말한 모든 발언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서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특히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그 당원 게시판 글 중에서 불과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 조작, 여론 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해당 유튜버는 슈퍼챗,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런 것을 퍼뜨리는 것 아닌가, 이것을 고발장에 담는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정치 핫토픽 제목으로 달아드린 내용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지금 하나가 나왔습니다. 최근 26일, 27일 실시된 여론조사
그 한국 여론사회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한 건데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 응답이 53.8%, 거의 54%죠. 54.8%가 나왔고, 아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다. 이 응답은 28.0%.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응답이 근거 없는 그 비방에 왜 설명을 하느냐. 이 응답보다는 훨씬 많았다. 거의 뭐 2배 정도 많았다. 물론 이것은 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민주당 지지층도 있을 수 있고 중도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좀 한동훈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억울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이제 법률가니까 아니 법률적으로 비공개로 되는 그 게시판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 친한계에서 이제 설명을 하듯이 한동훈 본인의 이름으로 된 것은 전부 다 다른 한동훈이고 동명이인이고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된 것들은 어떤 거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신문 기사를 링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견해를 밝히거나 뭐 그 정도인데 그걸 왜 다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하지만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 이걸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털고 가는 방법은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한동훈 대표다. 자, 그런 여론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 자, 지금부터 더 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를 원래 어제 민주당이 하기로 했다가 이재명이 위정교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거 당장 할 필요 없다. 그전에는 이제 유죄를 자기들도 예상을 하고 바로 재표결을 해서 뭐 물타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무죄가 나온 이 여유를 좀 즐기자.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뿐이 아닙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제가 어제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 말들을 가지고 친한 친윤이 싸우고 있으니까는 이것 봐라. 이거 잘하면 8명 이탈을 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을 해서 이걸 표결을 안 하고 12월 10일까지 밀어놨습니다. 12월 10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친한 친윤이 싸우다가 완전히 심리적인 분당 상태로 가서 이것을 표결에 올리면은 자, 국민의힘 108명이니까 8명이 이탈을 하면은 재투표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넘어서서 정말 특검으로 가겠네?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옮겨놓은 거죠. 그냥 이게 8명이 이탈을 하면은 특검이 실시되는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일단 8명이 이탈을 하면은 그게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8명, 108명으로 구성된 3분의 2선을 막는 108명 중에 8명이 뚝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3개의 뚝인데 첫 번째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이 뭐 25번째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고 좌파에서는 난린데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죠. 탄핵 자력을 깔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을 가지고 오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거 외에 다른 양곡법 같은 거 그냥 사회주의적인 그런 입법들도 그 통과시키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다 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25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게 재투표로 갔는데 재투표에서 다 부결됐죠. 왜냐하면은 108명이 그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는 부결되니까는 독소 조항을 더 넣어서 또 발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결하고 이렇게 되어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뚝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일단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무력화되고 완전히 국회가 나라를 좌지우지해 버리죠. 그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재명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대통령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을 이재명이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탄핵을 해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죄를 전부 다 셀프 사면을 해버리려고 빨리 탄핵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보궐선거를 해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 탄핵을 하는 절차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통과가 되면은 헌법재판소에 가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을 해서 파면을 한 것처럼 헌재가 지금 인적 구성이 뭐 보수 얼마 진보 얼마 하고 있지만 헌재는 그 전에도 보면은 어떤 바람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노리고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8명 이탈을 하면은 바로 의결이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8명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은 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현재에서 이제 안 될 가능성은 더 높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개헌이죠. 개헌.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완전히 단축시키는 개헌,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조기 대선을 이제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인데 조국이 처음부터 입에 달고 살았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탄핵은 이제 헌재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아니까는 개헌을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8명이 이탈을 하면은 추진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8명 이탈을 하면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되죠.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 투표에 들어갑니다. 국민 투표에 들어가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든 민주당 지지층이 단 2%의 지지율을 보내는 이런 상황이지만 어떻든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 투표에 붙이면은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처음에 그 시작이 8명 이탈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8표 전쟁은 정말 위험하다. 8표 전쟁이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 여론조사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달 10일 세 번째 재의결되는 이것을 앞두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은 한동훈이 아무리 뭐 김건희 그 활동 전면 중단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사실은 간처를 시켰죠. 그리고 그런 비판을 많이 했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의 그 요건에 맞지 않다. 특검법은 말도 안 된다. 특검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에 서로가 그냥 원색적인 이 욕설 같은 것을 토해내면서 감정적으로 맞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훈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에서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렸죠. 어제 한국일보가 이렇게 한동훈이 이야기했다.
그 보도를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관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 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아.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측근들에게 말했다. 단독 보도를 했죠. 만약에 이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나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고 용산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돼? 안 해. 특검 들어가도록 우리 친한계 8명 이상 동원을 해서 통과시켜버릴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되니까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다른 행사 끝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내부에서. 친한계 지도부든 그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친한계 사람들은 또 특검법과 관련해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은 또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기자들과 마주쳐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 기류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친윤석열계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물어봤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응 기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혹이 있지만은 거기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 이 한동훈 쪽을 자극을 막 하고 있죠. 한동훈을 야, 그거 그렇게밖에 못해? 전에 뭐 윤 대통령에게 막 대들었잖아. 또 대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건희 특검법 8명 동원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관계를 막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이거 그 국민의힘 이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이탈표가 많이 생겨서 지금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모든 이슈는 김건희 특검법에 거기 특검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블랙홀이 돼 버리죠. 모든 이슈가 거기 블랙홀이 됩니다. 그때 이 최순실 특검 때 그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특검 내용이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이규철 특검보라는 사람이 바바리 코트 입고 막 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죠. 무슨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과 관련한 사생활 같은 이런 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온 언론이 거기 다 거기 관심을 집중을 해서 박근혜 악마를 했죠. 김건희 특검이 막상 시작이 되면은 그런 현상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그 틈을 타가지고 이재명의 사법위기는 계속 거기 묻히는 거죠. 묻히고 분위기가 그렇게 완전히 가버리면은 법원에서도 재판 빨리빨리 하지 못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그리고 이제 그 물꼬가 터지면은 최상병 특검 이런 거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니면 또 그 전에 김건희에서 뭐 국정 개입 이런 거로 해서 탄핵의 이 꼬투리를 막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김건희 탄핵은 특검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야당이 사법위기에 있는 이재명이 이끄는 야당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정권을
내려서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니까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유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간책을 씁니다. 극단적인 이관계가 막 나오고 있는데 JTBC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한 의원은 이 JTBC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을 간동훈, 간만 보는 한동훈. 이게 이간책이죠. 과거에 뭐 안철수 대표를 간만 본다 해서 간철수 이런 것처럼 간동훈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간동훈은 용산을 압박하고 치고 나가는 힘이 없어서 저러다 죽을 거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박찬대는 정말 아무 개념 없죠. 개념 없이 이 말을 막 하는데 박찬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과 친윤계가 던진 목줄에 한동훈이 걸려서 호적되다가 같이 멸망을 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표결까지 한 열흘 남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각계격파, 개별 철도. 그래서 어쨌든 특검법을 통과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니까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만들어버려서 거기서 이재명의 살 길을 찾는 그 뻔히 보이는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해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뻔히 보이는 수작이죠. 그런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그렇게 하니 제가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 그거 했다가 해체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휴전이라도 해라. 지금 적은 밖에 있는데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휴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뚝이 무너지면은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될 게 뻔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가 침몰을 했죠. 완전 침몰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 이제 문재인이 너무 실정을 많이 하고 민낯을 보여줬고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막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또 윤석열이라는 그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하려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 보수가 그래도 좀 이런 시일 내에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그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또 생겨서 오세훈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좀 보수가 기지개를 펴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이 보수 우파는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제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일어날 일들을 한 몇 시간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뻔한 시나리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도 막기 위해서는 내부를 먼저 휴전을 해야 된다. 외부와 싸우기 위해서는.